한때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링 위를 지배하던 거구의 선수를 향해 느린 돼지라는 충격적인 조롱이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둔해 보이는 움직임, 무겁게 끌리는 발놀림은 과연 그가 전성기를 이뤘다는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속도의 상대성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이었을까요? 여기 체급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잔혹한 스피드의 착시와 그 이면에 감춰진 헤비급 타격의 진짜 공포가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느릿한 주먹이 사실은 상대의 뇌를 흔들고 기억을 지워버릴 준비가 된 가장 정교한 무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명현만과 정다운, 그리고 황인수라는 3명의 파이터를 통해 헤비급의 속도와 기술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해부하려 합니다. 단순한 스피드 싸움이 아닌 뼈와 살을 깎는 타격의 메커니즘과 그들이 링 위에서 벌이는 수싸움의 진실이 곧 밝혀집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격투기에서 체급은 절대적인 헌법과도 같지만 팬들의 눈은 종종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에 현혹되곤 합니다. 과거 명현만 선수가 느린 돼지라고 비하당했던 사건은 사실 절대적인 스피드의 부재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른 착시 현상에 가까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황인수라는 선수의 특이성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황인수는 80에서 90kg 대의 체중을 유지하면서도 185cm 이상의 신장을 가진 중량급에서는 보기 드문 차원이 다른 스피드를 보유한 파이터입니다. 실제로 명현만이 황인수와의 대결에서 주먹을 휘둘렀을 때 황인수는 이미 그 타격 궤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고 명현만의 주먹은 무려 2초에서 3초 뒤에야 허공을 가르는 듯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각적으로 명현만을 매우 둔하게 보이게 만들었지만 이는 황인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것이지 명현만이 헤비급 기준에서 느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명현만과 정다운 같은 정통 중량급 선수들이 맞붙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슷한 체급과 중량을 가진 거구들끼리의 충돌에서는 서로의 속도가 대등하기에 결코 느리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묵직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타격의 질과 베이스 위 차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MMA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특히 복싱 베이스가 아닌 선수들은 주먹 기술이 상대적으로 투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명현만은 무에타이와 킥복싱이라는 순수 입식 타격기에서 잔뼈가 굵은 스페셜리스트인 반면 정다운은 종합격투기라는 더 넓은 범주의 무대를 베이스로 삼고 있습니다. 정다운이 UFC라는 세계 최고의 단체에서 경쟁하며 압도적인 피지컬과 명현만보다 10살이나 어린 젊음을 무기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순수 복싱 기술이라는 좁은 영역으로 링을 제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입식 타격의 디테일과 펀치 스킬에서는 여전히 명현만이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는 비단 이 두 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패의 전설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같은 레전드 그래플러라 할지라도 만약 순수 복싱 룰로 경기를 치른다면 입식 타격가에게 기술적 한계로 인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존 존스나 함자트 치마예프처럼 비정상적으로 긴 리치를 활용해 기술적 부족함을 피지컬로 메울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싱 하나만으로 승부하는 세계에서 종합격투가들이 겪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헤비급 타격전에서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안면 정면, 즉 눈이나 코, 입을 가격당했을 때의 고통을 상상하지만 사실 정면 타격은 통증은 극심할지언정 즉각적인 실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의외로 드뭅니다. 선수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버튼은 바로 관자놀이, 즉 측두부와 턱입니다. 단순히 턱을 정면에서 밀어버리는 타격보다는 알렉스 페레이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턱 끝을 살짝 걸어 깎아치는 후크성 타격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뇌를 흔드는 회전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자놀이는 제대로 정타가 들어가지 않고 스치기만 해도 뇌에 전달되는 충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부위가 가격당하면 순간적으로 1초에서 2초간 필름이 끊기는 그로기 상태가 유발되며 선수는 자신의 위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풀리게 됩니다. 헤비급의 파워는 가드 위를 타격하더라도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날려버릴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가드를 올리고 있어도 뇌에 데미지가 누적되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헤비급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명현만은 최근 자신의 스타일을 킥복싱에서 완전한 복싱 베이스로 전환하며 훈련 방식을 뜯어고쳤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순발력과 반사신경을 보완하기 위한 지능적인 선택입니다. 헤비급은 스피드가 떨어지더라도 강력한 파워, 견고한 가드 능력, 그리고 수많은 실전에서 얻은 노련한 타이밍으로 신체적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체급입니다. 현재 UFC를 지배하는 알렉스 페레이라가 순수 스피드보다는 상대의 템포를 뺏는 타이밍과 압도적인 힘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한 스피드가 사라진 자리를 묵직한 한방과 경험이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변화는 체력과 근력만 뒷받침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되며, 명현만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승패가 갈린 직후 격투기 커뮤니티는 승자에 대한 찬사 대신 석고, 집섬라는 충격적인 단어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황인수의 주먹이 닿는 곳마다 명현만의 안면이 비정상적으로 함몰되거나 가드 위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둔탁한 돌덩이가 부딪히는 듯한 파열음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이들조차 저건 일반적인 글러브 타격음이 아니다 라며 혀를 내둘렀고, 팬들은 황인수의 밴디지 테이핑 방식이 규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효과를 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패배가 아닌 불공정한 흉기에 의한 테러였다는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위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네티즌들은 자칭 방구석 감식반이 되어 경기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창은 맞는 순간 명현만의 고개가 돌아가는 각도가 비현실적이다, 사람의 뼈가 손뭉치에 맞아서 저렇게 부어오를 수 없다 는 분석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격한 팬들은 황인수의 과거 KO 경기들까지 모조리 소환하며 그가 보여준 초인적인 돌주먹 뒤에 항상 의심스러운 밴디지 작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주최 측이 경기 전 장비 검사를 통과시켰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각적인 충격과 명현만의 처참한 부상을 목격한 팬들에게 그 해명은 들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밴디지 논란은 단순한 장비 규정 문제를 넘어 두 선수의 대결을 선과 악의 극단적인 구도로 몰아가며 팬덤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황인수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순수한 피지컬과 실력으로 인정하고 옹호하는 쪽과 비신사적인 편법이 개입된 더러운 승리라고 규정하며 비난하는 쪽의 대립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국 링 위에서 증명된 그 파괴력의 원천이 순수한 근력이었는지 아니면 팬들의 의심대로 딱딱하게 굳은 석고였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아는 진실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 격투기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미스터리로 기록되며 아직도 많은 팬들의 뇌리에 깊은 트라우마와 풀리지 않는 의구심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링 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속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와 의식을 끊어버리는 타이밍입니다. 명현만은 이제 느린 돼지가 아니라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길목을 지키고 있는 노련한 맹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복싱이라는 새로운 갑옷을 입은 그가 보여줄 묵직한 한방은 젊은 피들의 패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